황제가 그걸 어떻게 했느냐면 비단으로 만든 주머니에 넣어서 깊이 넣어두고 자기만 꺼내서 봤어요. 그래서 비단 주머니란 뜻이 금낭이거든요. 그래서 금낭 속에 넣어두었던 책이다 해서 그 이후로부터 사람들이 금낭경이라고도 부르게 됐고, 지금은 장경보다는 금낭경이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 그냥 보시죠. 장자성생기야 그랬어요. 장사를 지낸다는 것은 생기에 태우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생기에 실는 거예요. 요 승이라는 글자는 우리가 승차 그러죠? 차를 탄다 그런 뜻이지만 원래는 요 밑에는 나무목이고 요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옛날에는 뭘 이렇게 보든, 예, 전쟁터에서 보초가 이렇게 보든 그런 글자입니다. 그래서 태운다는 뜻도 있지만 찾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장사를 지낸다는 것은 생기를 찾아서 생기에 태우는 것이다. 인수체여 부모예요. 사람은 부모로부터 몸을 받았잖아요. 본체 듣기. 그 본체라고 하는 건 부모의 유골이에요. 부모나 조상의 유골이 생기를 얻어 땅속에서. 그러면 유체수음이에요. 남아있는 몸이니까 후손이 음덕을 입어요. 이 음은 그늘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그런데 그 음덕을 입어요. 기, 감, 이응, 귀, 복급인이거든요. 그래서 기에 감응돼서 그 응이, 감응이 나타나면은 여기서 귀신이라는 뜻은 조상이라는 뜻이에요. 조상신이 복을 사람에게 준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제 쭉 있지만 여기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 동산서봉 영종동응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한나라 때, 한나라 무제 때입니다. 한무제라고 아주 유명한 황제였죠. 그 미양궁에 큰 종을 걸어놨는데 어느 날 아무도 울리지 않았는데 그 동으로 만든 종이 혼자서 윙 하고 울었어요. 실화입니다. 이거 기록입니다. 전부 다.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분 잘 아시는 동방사기라고, 우리는 삼천갑자 동방사기라고 그러잖아요. 들어보셨죠? 삼천갑자 동방사기? 못 들어봤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 양반은 60살 정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쪽 학문에 밝았어요. 그래서 황제가 동방삭을 불러서 웬일이냐, 아무도 울리지 않았는데 이 큰 종이 저 혼자서 울렸다. 그랬더니 동방삭이 하는 말이, 이 종은 저 서촉, 이제 나중에 보면 그 유비가 다스리던 먼 그 서촉 지방에 동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캔 구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울렸다는 것은 종이 울린 시간에 그 동산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동기가몽을 일으켜서 울린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몇 달 지나서 장계가 올라와요. 요즘 같으면 뭐 무전도 치고 핸드폰도 있겠지만 옛날에야 그 전부 다 말로 달려서 오지 않습니까? 왔는데 그날 종이 울린 시간에 그 동광이 있는 동산이 무너졌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황제가 말하기를 저렇게 자연도 저렇거늘 하물며 사람이야 오죽하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풍수지리의 요체는 동기가몽설입니다. 동기가몽설. 그러니까 조상의 유골이 생기, 좋은 길을 받으면 후손한테도 좋은 영향이 나타나고, 좋지 않은 사기를 받으면 좋지 않은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자, 여기 보시죠.
이건 이제 구글어스를 캡처한 겁니다. 구글어스. 여기가 경복궁입니다. 지금 이거 경복궁. 그리고 여기가 청와대예요. 그런데 저 뒤에서부터 꾸불꾸불꾸불 내려와서 쭉 내려오지 않고 산맥이 잘 보시면 이렇게 내려왔죠? 예? 꾸불꾸불 내려왔죠? 예. 그래서 요 뒤에 여기가 현무가 되고 그러니까 뒷산이 돼요. 그리고 앞에 와서 쫙 펼쳐진 자리가 이 경복궁이 됩니다. 서울에서는 경복궁만한 터가 없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고 그러면 이 자리가 처음에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고 사실은 이렇게 만들어졌어야 돼요. 네. 그래야만 목멱산, 즉 남산을 안산으로 하는데 무학대사는 이렇게 쓰려고 그랬는데 정도전, 삼봉 정도전 대감이 그렇게 쓰면 삼천리 강토가 전부 다 부처나라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써야만이 나라에 가끔은 별난 비슷한 것도 있고 그래야 나라가 발전한다. 그래가지고 우겨서 이렇게 쓰게 된 거죠. 그런데 이 경복궁 위에 보시면 이게 이제 임좌 병양을 썼는데 나중에 아시겠습니다만 여기가 근정전이에요. 경복궁 안에 진짜 여기 왕의 집이죠. 그죠? 여기가. 이렇게 썼죠? 빤듯하게 방향이. 근데 여기 보시면 어때요? 이거는 여기 있는 궁궐은 왕이나 왕비가 돌아가시면 3년 동안 여기다 관을 놔요. 그리고 3년 후에 장사를 지내는 겁니다. 요 구석이 있는데 여기는 어때요? 방향이 완전히 다르죠. 다릅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 전부 다 풍수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나라는 백두대간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렇게 내려오죠. 쭉 금강산, 설악산, 오대산, 그래서 여기서 한 줄기 갈라지고 이렇게. 그 다음에 월악산, 속리산, 덕유산, 지리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한라산으로 건너가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한 줄기가 무등산으로 내려가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백두대간으로 해서 내려오는 또 선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 곽박이라는 사람이 장경이라는 책을 짓고 그래가지고 쭉 내려오다가 당나라에 와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일행선사라고 하는 분이 스님이었는데 음양오행을 가지고 산과 물의 기륭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임좌병양이라고 그래서 자리가 어떤 방향으로 쓰면 뭐가 어떻고 어디는 나쁘고 좋고 이걸 한번 대입을 해봐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방법을 창안하고 여러분 그 하고 계신 명리 있죠? 그건 이제 이허중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그 주역학자인데 이 양반도 불교학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장자라고 불렀는데 주역의 그 수리에 착안해 가지고 음양오행으로 그 기륭하고 귀천을 추측하는 이제 명리학을 이 양반이 최초로 만들어요. 네? 그런데 이 이론이 풍수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때는 명리학이 어떻게 했느냐면은 시간은 없었어요. 예, 연, 월, 일만 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명리학이 이 이전에는 있긴 있었는데 어떻게 했느냐면은 예를 들어서 무슨 범띠가 겨울생이면 먹을 게 많다. 또는 뱀띠가 겨울생이면은 뱀은 춥기 때문에 정말 동면해야 되니까 운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그 이허중이라는 분이 날짜까지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4주가 아니라 그때는 3주가 됐죠.
그런데도 잘 맞는단 말이에요. 그전엔 뭐 무슨 띠가 몇 월에 나면 어떻고 이렇게만 하다가 날짜까지 넣어가지고 하니까 이게 잘 맞거든. 예? 그래서 이제 명리학이 이때부터 생기게 되고 그 명리 이론이 풍수에 들어와요. 조금씩. 그 다음에 이제 양균송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서 감능경, 의룡경, 청랑오호 이런 걸 저술하고 그 제자인 정문천이라는 사람, 예. 그 다음에 송나라 휘종 때 뇌문준이라는 사람이 최관편이라는 책 이런 걸 이제 쭉 쓰는데 이게 전부 다 그때는 양택이 아니라 음택으로 발달을 해요. 예, 당나라 때 와서는. 왜냐하면 양택이라는 게 그 당시로 봐서는 한계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음택으로 발달을 해서 예, 음택이라는 건 묘를 쓰는 겁니다. 양택은 집을 짓는 거고요. 묘 쓰는 걸로 전부 다 이게 발달을 해서 내려왔어요.